네, 투자의 눈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투자의 눈은 저희가 시장에서 핫한 이슈에 대한 투자 전략을 들어보는데 오늘은 워낙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군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려운 시장에서도 기회는 있기 마련이죠.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대피처로 삼아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좀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더 큰 폭으로는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역대급 실적에도 웃지 못한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오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6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미국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을 했었고 또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지금 분위기도 좋지 않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현재도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 네.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사실 반도체 섹터를 이야기할 때마다 조정 시 계속해서 분할로 매수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종목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게 오늘 하이닉스 상당히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5조 4천억 정도, 4,600억 정도면은 뭐 충분히 전 좋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시장의 눈높이는 사실 그보다 좀 더 위에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저 같아도 한 5조 8천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조금 거기에 못 미쳤다는 부분들이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매도가 좀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알파벳 구글 실적 발표하면서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I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결국 돈은 언제 벌 것이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에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이번 분기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공격적인 투자를 앞으로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들, 이러한 것들이 AI 반도체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그러면은 지금 실적은 좋지만 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되면 또 실적 피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동시에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HBM 관련해서는 수요가 줄어든 지금 예를 들어서 공급하고 수요가 딱 1대1로 맞다라면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공급이 과잉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얼마나 줄어들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콩컬 같은 거 본다라면 뭐 ESSD든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어저께 삼성전자의 HBM 그 소식이 하이닉스의 어떤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보여줄 수 있냐면 어쨌든 이제 이게 뭐 꼭 똑같다고 말은 못하지만 HBM을 공급을 하게 되면 하이닉스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하이닉스 향 뭐 ESSD든 뭐 D램이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서로 상호작용이 조금 높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항상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 제품에 맞는 좀 잘 어울린 호환이 잘 되는 제품 라인업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이닉스 제품의 판매를 더 높인다라면 지금 자리는 사실은 뭐 조정 시의 매수 자리다. 근데 이런 얘기도 사실은 좀 힘드실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고점에서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한 달 동안 한 23만 원, 24만 원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그냥 바로 수직 낙하하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소부장 관련해서는 조금은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오늘 아쉽게 20만 원 선이 깨졌는데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그렇고 우리 유창희 대표님도 SK하이닉스 조정 시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혹시나 몰려 계신 분들은 일단은 SK하이닉스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한테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표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도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네. 우상향 곡선을 그렸던 테크윙도 현재 10%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요. 네. 한미 반도체도 5%, 뭐 이오테크닉스 8%, PSK홀딩스 7%, 정말 많은 종목들이 지금 다 10% 가깝게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의 조정이 오늘 하루에만 그칠지 아니면 조금 반등이 빠르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해요. 저는 반등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반등을 생각하는 이유는 5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I PC가 출하가 되고 있잖아요. AI가 탑재된 PC가 출하되고 있는 부분에서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가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뭐 심리적으로 또 안 좋은 상황이 나면은 매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실적을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펀더멘탈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만 빠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AI PC 쪽이 굉장히 괜찮고 스마트폰 시장도 또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일단은 D램과 낸드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이폰이 또 AI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우리가 뭐 과거에는 삐삐를 쓰다가 핸드폰을 쓰다가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새로운 AI가 탑재된 아이폰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충분히 창출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AI가 탑재된 뭐 스마트폰이 판매가 안 될 거라는 전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교체 수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버 시장을 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2017년과 18년도에 설치된 대규모 서버들이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대량의 이제 GPU가 탑재가 되기 시작할 거고 특히나 요즘에는 전력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GPU 향으로 GPU가 이제 또 많이 탑재가 되고 거기에 GPU에 맞는 사양의 HBM들이 많이 탑재가 되고 D램도 많이 탑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을 봤는데 HBM3 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고 내년에는 출하량이 올해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장비주들이 요즘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거 분명히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명확하게 오늘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어요. M15X 공장 투자 계속해서 한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GPU 출시 시기를 2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바꿨거든요. 이렇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신제품을 1년 주기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메모리 사이클이 훨씬 더 장기화되고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을 떠나서 실적적인 부분으로만 명확하고 냉철하게 보신다면 지금은 최적의 기회다. 지금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업종이 HBM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듣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 장비주를 갖고 있다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물을 타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물을 타도 괜찮을지 혹은 네.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좀 들어가 보는 게 좋을지 타이밍도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반등을 확인하면 늦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가격이라는 게 매수 물량을 받쳐주지 않아서 지금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갭상승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락에 바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부분이 HBM3 이 12단 제품 5월 달에 샘플을 보냈다라고 해요. 이 12단 제품도 이제 지금은 8단인데 12단 제품도 이제 양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 계속해서 좋아질 겁니다. 장비사주들도 또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모두 다 반도체 종목들 지금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보유해 가보고 또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의견이 합치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하락장의 미들 구석은 제약 바이오일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창립 이래 처음으로 상반기 매출액이 무려 2조 원을 돌파하면서 남은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때 황제주 자리에 올랐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 실적을 계기로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 네. 증권사들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올려잡고 있거든요. 오늘 리포트가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뭐 분위기로는 10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매출이 1조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4,300억이죠. 그래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2,900억, 영업이익은 1,800억 이상 증가를 좀 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죠. 상반기에 매출 2조를 좀 돌파를 했다는 부분들. CMO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상당히 대규모 계약, 조 단위의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본다라면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 CMO, CDMO 시장이 계속 커지고 또 중국 규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해리스가 된다고 해도 생물보안법, 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일기 정권에서 대형 제약사를 규제를 좀 했었고, 공공의료를 규제를 좀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좀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주가는 뭐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매물대, 어떻게 보면 장기 매물대 지금 차트 한번 보신다면 주봉으로 보시면 90만 원을 정말 거의 한 몇 년 동안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90만 원 돌파가 된다면 당연히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당히 저렴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중으로 해서 90만 원 돌파한지 보시면 좋겠고, 일단 바이오주들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찬바람이 좀 불 때 바이오주가 좀 힘을 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조금 여러 이슈들이 계속 먼저 나오다 보니까 예년보다 조금 빠르게 바이오주들이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위치도 나쁜 자리는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 87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까지 한 100만 원을 돌파하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주 매니저님. 네. 오늘 시장 정말 좋지 않은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일부 종목들 선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지금 사는 게 좋을지 의견이 어떠세요? 지금 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이 바이오 CDMO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이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 디테일을 드려보면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액 8,072억, 영업이익 3,100억 이상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왔고요. 2024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3,400억입니다. 굉장히 잘 나왔고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빅파마들의 이제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위탁 생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빅파마들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모달리티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이제 빅파마들이 합성 의약품을 만들다가 이제는 ADC 플랫폼 같은 것들도 사용해서 의약품을 만들고 피하 주사로 의약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달리티에 대응이 가능한 CDMO 기업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삼성 라이프사이언스 펀드 보면 요즘에 뭐 ADC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에 투자를 좀 잘하고 있는 그런 CDMO 관련된 기업들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에 따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국내 이제 CDMO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CDMO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되고, 또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이 부분도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미생물이라든가 제약바이오는 또 생명이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는 국내 CDMO 관련주들 지금 제약바이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제약 바이오 종목군 안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제네릭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강점을 알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긴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안착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뭐 23, 4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알테오젠이 어찌되었든 그 힘든 30만 원을 돌파를 했다가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저점은 확인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26만 원 정도가 지지선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한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병진 매니저는 CDMO 기업들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유창희 대표는 셀트리온과 알테오젠을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세 번째 이슈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섹터가 지금 흥 깨진 우리 증시를 살릴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현대차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4조 원대 영업이익 달성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SUV와 친환경차 등 고부가 차량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원자재값 하락 효과도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희 대표는 이번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지금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현대차 2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우리 증시를 좀 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시작이 좋게 나와야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설사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주가는 더 올라갔을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실적이 형편없었죠. 이미 그건 예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어저께 11%, 12% 조정이 나왔느냐? 로보택시 때문이에요. 로보택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언을 해주지 않았다는 부분들. 로보택시에 대한 또 기대감은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제 와서 로보택시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그게 아니죠. 현대기아는 뭐 차량 판매가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SUV 이런 판매로 전환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실 때 영업이익률이 10%가 돌파가 될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기아는 지난 분기 때 보면은 거의 10% 후반, 11% 전후까지 올라왔는데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한 9.8% 정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률을 10%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도요타, 기아, 현대차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10%가 무너진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영업이익률에 그러니까 영업이익 금액보다 이익률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좀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께 다음으로 질문 드릴게요. 국내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북미 투자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최근 트럼프 후보가 전기차 보조금 축소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수입품 관세를 언급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미국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지금 미대선의 불확실성에 우리 반도체 종목들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네. 변수에 따라서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이 또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반도체처럼요? 네, 반도체처럼 자동차도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현대차의 주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8월 28일 날 CEO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주주환원 정책 발표하면 저는 그때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주가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현대차의 지금 배당 성향이 25%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를 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배당이 연평균 4.6%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배당금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요구 수익률이 한 8.9% 정도 하면은 멀티플 최소 저는 6배 이상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게다가 또 이제 주식도 주식 자사주도 소각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실적도 지금 괜찮은 상황에서 또 자사주도 소각할 수 있는 여력이고 배당도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주가가 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대차가 또 내년부터는 또 자동차에 5G를 탑재하겠다는 얘기들도 나왔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에서 터치 스크린을 넣어서 스마트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자동차에 5G가 들어가면 챗GPT 같은 것들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또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거 외로 수요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이 최적의 매수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지금 매수 적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의 전반적인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포에 사야 될지 아니면 조금 관망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AI 열풍으로 증시에 훈풍을 불어왔던 미국의 M7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실적을 통해서 AI 투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우리 유창희 대표님 네. 향후 AI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그래도 지수는 보니까 2차전 지수들이 조금 오르면서
하락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에 여쭤보도록 하겠고 네. AR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시장이 어저께 한 2022년 10월 이후에 최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3% 정도 조정받는 게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시총이 1조 달러가 증발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뭐 트럼프 당선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규제라든지 약간 투심이 위축될 수 있다. 또 사실은 실적이 조금 1분기 때도 사실 어닝 시즌에 그렇게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2분기에도 오히려 이제 실적이 약간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다음 주까지도 뭐 M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죄송합니다. MS, 아마존 등의 실적 발표가 있고 뭐 금토일 그 FOMC 회의가 좀 있는데 저는 시장이 끝났다 안 끝났다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쭉쭉쭉 빠지면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 충분히 V자 반등은 무조건 한 번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상승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시거나 분할 매수가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 오늘은 피난처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좀 편안하게 그래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섹터를 어디로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은 피난처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제약바이오가 아주 수급이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본다고 하면 반도체, 자동차 업종까지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와 자동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반도체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 세 개 섹터를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대피처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작은 테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금이 있으시다면 실적이 찍히는데 좀 크게 조정이 나오는 쪽, 예를 들어서 조선, 방산, 뭐 전력 인프라, 뭐 바이오, 음식료, 어쨌든 기존에 좋았던 쪽이 시장에 돌아왔을 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집중해서 종목을 좀 한 종목씩 포트에 넣어 놓는 그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는 흔들리는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대피처로 삼아봐야 될 모멘텀은 바로 실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선과 방산, 전력, 음식료를 섹터로 꼽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올라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한 1.44% 하락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4%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지금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 이 네. 부분 좀 짧게 짚어주실게요. 일단은 뭐 낙폭 가대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2차 전지는 트럼프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게 좀 있어서 오늘 같은 날 이제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추세 전환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좀 2차 반등이 좀 나온다라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수해 놓은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되는데요.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저의 오늘 탑픽주는 바이오, CDMO 관련된 기업인 바이넥스. 바이넥스를 바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바이넥스를 가져왔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한 CDMO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형 빅파마사들이 CDMO 기업들을 많이 인수 후보로 가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 CDMO 기업이 별로 없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GMP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모달리티를 또 가지고 있어요. 대응이 가능합니다. 동물세포 배양 설비나 미생물 배양 설비, 액상바이알 같은 다양한 이제 모달리티에도 이제 대응이 가능한 중소형 CDMO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매수 가격은 19,500원, 목표 가격은 22,000원, 손절 가격은 1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 매수해 놓은 종목 바로 말씀해 주실게요. 네, 뭐 저도 같은 바이오인데요. 셀트리온을 준비해봤습니다. 유럽 램시마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죠. 특히 뭐 유럽하고 일본 쪽은 높은 점유율, 거의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램시마 SC 변형 승인이 기존의 제품 처방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2분기 매출 7,800억 정도, 영업이익 700억 정도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18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 23만 원 정도 지난 합병하고 나서의 고점 언저리 23만 원 정도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시장 상황 안에서 단기적인 대피처로 제약 바이오를 두 분 다 꼽아주셨고요. 우리 유창희 대표는 셀트리온 목표가 2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 우리 김병진 매니저는 바이넥스를 22,000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 또 무료 방송이 있으시잖아요. 짧게 어떤 이야기 나눠주시나요? 네,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시장의 대응 전략과 시장에서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후 5시에 너튜브 MBN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오후장에는 낙폭을 조금 더 줄여보길 바라면서 내일 시장은 저희가 좀 반등에 나서면서 웃으면서 찾아뵙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후장도 힘내시고요. 내일 오후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